네, 여러분 저희가 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겨울이에요. 뉴 밸런스 패딩입니다. 와, 근데 입을 때 왜 이렇게 느낌이 좋냐? 어우, 이거 부들부들하다. 그리고 어우, 벌써 더워. 이제 패딩도 사실 좀 유행이 있습니다. 농구부 롱패딩 유행하고 그랬었잖아. 아, 롱패딩도 한동안 또 얼마 그리고 전에 최근에 또 유행했지. 롱패딩 유행했었는데 작년 올해는 쇼패딩을 입는 게 또 유행이래요. 네네. 근데 이 쇼패딩으로 나온 게 이번 제품이고 이거 이렇게 딱 짧게 이렇게 딱 잘리죠. 이렇게. 그러네요. 네. 이게 뉴발란스의 원래 스테디셀러라고 합니다. 음. 자, 아웃도어 무드를 조금 더 추가한 액티브 숏2라고 합니다. 자, 요 제품은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게 후드가 탈부착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고 네. 이게 떨어진다고 해요. 바로 이렇게 떨어지네요.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가벼운 소재를 쓰자고 싸구려 소재를 쓰면 안 따뜻하고 오래 못 가. 또 가볍게 만들고자 여기 충전재가 많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따뜻하잖아. 안 따뜻하고 이거 한 번 사서 사실 이게 겨울 외투라는 게 가격이 아주 싸진 않은데 근데 그렇게 하죠. 한 해 입고 버려야 돼. 맞아. 그럼 그거 진짜 버리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가벼우면서 따뜻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거위. 네, 거위 소재의 이 충전재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사실 직장인분들 양복 같은 거 수트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렇지. 그 위에도 스타일리시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검은색은 굉장히 어울릴 것 같습니다. 회색도 문제없이 입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네. 약간 튀게 하시는 분들이 저 아이보리 있어요. 아이보리. 요즘에 또 이거 겨울에 밝은색 외투가 눈에 확 들어와요. 자, 이거 이벤트 하는데요. 네. 무신사에서 이벤트를 아, 한다고 무신사. 합니다. 11월 22일까지 무신사에서 구매를 하시면 아이폰 12 이번에 새로 나왔죠 12. 예, 요거 증정 이벤트 자동으로 응모가 된다고 하니까 무신사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액티브 숏2입니다. 기왕에 패딩 구매하실 거 무신사에서 이벤트도 응모할 수 있는 요번 기회에 뉴발란스 패딩 한번 장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가 풀파워야? 풀파워는 아니야. 풀파워로 원정을 가서 일단은 힘을 아꼈습니다. 뭐야? 왜?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거. 우와! 누가 케인? 불안하다 이거. 근데 케인 슈팅 개쩐다. 누구야? 해리케인. 그래. 골대 저주 그런 거 없고 이러면 무리뉴 입장에서도 편하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좋습니다. 한 3대0 만들어 놓으면 편안하게 이제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 준비하면 되니까. 골! 이러면 케인 빼줘도 돼. 카를로스 비니시우스 넣어주면 되지. 네, 토트넘과 루도고레츠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뉴발란스와 함께합니다. 뉴발란스와 함께하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쉽게 편안하게 전반전을 보낸 토트넘입니다. 이번 유로파리그 경기 저희가 프리뷰 조의 어떤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엔트워프전에 패배를 하면서 이 경기의 중요도가 올라갔고 무리뉴도 인터뷰를 통해서 풀파워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해리 케인, 손흥민 다 선발로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싹 데려가서 무리뉴가 약간의 이제 변주를 준 거죠. 해리 케인은 선발에 배치를 했습니다만 호이비에르, 손흥민 이런 선수들은 지금 서브로 내려놨습니다. 포메이션을 보면 왼쪽은 우리 예상대로 벤 데이비스 나왔고 골키퍼 조하트 우리가 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얘기했고 오른쪽에 도어티 그대로 나왔고 다이어 형이 나올 것 같다고 그랬는데 다이어 나왔고 토비도 맞았어요. 그런데 호이비에르가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빼고 시소코랑 윙크스를 집어넣었고 왼쪽에 루카스 모라 베일이 오른쪽에 들어가면서 루카스 모라를 왼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로세소를 넣고 해리케인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경기가 초반부터 이 약간 큐떡 찍어쳐주는 패스가 쏙 들어가면서 해리케인한테 완전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걸 해리케인이 너무 약간 갑자기 넝굴째 들어온 호박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날려버렸어. 야 이런 건 슈팅 안 해. 그때 되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 너무 초반에 갑자기 와서 약간 당황한 거 아닐까?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 공은 날아갔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중거리 슈팅 하나 기가 막힌 거 때렸는데 그것도 골대 맞고. 그래서 불안하긴 했어. 괜히 약간 그러나 경기 자체를 완전히 토트넘이 쥐고 있다. 그리고 너무 좋았던 거는 베일의 어떤 성실함? 저는 둘 생각했는데 형 베일. 저는 베일 플러스 하나 더 하자면 로셀소. 두 명을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베일 얘기를 해보면 수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뒤로 좀 쫓아가다 태클을 한번 하는 그리고 뭐 공격 포인트도 기록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중계 중에 얘기를 했지만 베일이 요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의 뉘앙스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축구 하고 싶다 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언론과 팬들이 물론 베일의 잘못도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제 이제 축구 마음 떴다. 아 이제 완전히 그냥 뭐 골프밖에 생각 안 하나 보다라는 얘기를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축구로 다시 보여주고 싶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토트넘은 베일을 완전 반기는 분위기였잖아. 그러니까 와서 마음 편안하게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골도 넣고 수비하는 모습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득점도 그렇고 중요한 순간에 베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킥도 날카로웠죠. 네. 나름.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로셀소가 패스를 찔러 넣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중앙에서 은돈벨레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비적인 마인드 자체가 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런데 오늘 윙크스랑 시소코만 있으면 약간 투박하고 전방으로 직접 찔러 넣어주는 파이널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을 조합이잖아요, 이 둘은. 근데 로셀소가 있으면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 로셀소가 이 좀 핏이 덜 올라온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를 핏 올리면 호이비엘 있고 시소코 있고 로셀소 있고 은돈벨레 있으면 중원도 괜찮죠. 아니 근데 네. 오늘 경기 보면 전반전 보면 뭐 수비 라인은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네. 루도그르치가 올라오는 장면들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고 손흥민 선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게 굉장히 그 관건인데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가 기왕 금요일에 새벽에 이렇게 기다렸으니까 소니를 보는 건 좋죠 당연히. 그리고 나온다면 이런 경기의 흐름이죠.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리그 경기가 정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예 쉬어라. 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전반전 끝나자마자 해리케인 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해리케인 뺐으면 좋겠어요. 해리케인 진짜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뭐 그냥 아예 대량 득점하면서 사실 리그 경기가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인데 지금까지 승리가 없는 0승인 팀이에요. 그래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그냥 한번 분위기 쫙 해서 빡 올린 다음에 뭐 A매치 기간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저라면 쉬게 해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전반전에는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슈팅 기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크게 할 말은 없고 뭐 멤버를 봤을 때는 풀파워가 아니지만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풀파워적인 모습을 보여준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러면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소코를 빼고 호이비에를 집어넣고 케인 빼고 카를로스 비니시우스 들어가고 이거 스코어가 2대0이라는 스코어가 진짜 묘하게 그냥 괜히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세트피스로 딱 한 골 먹으면 2대1 되면 분위기가 확 살잖아요. 되게 유력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먹혔지. 이봐 이게 이래서 무리뉴가 유지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거 분위기 묘해집니다. 이러면 손흥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원영 나가니까 골 들어갔네. 엄마 자식아 누구니? 비닐하우스. 형이 비니시우스는 다 비닐하우스로 통일해서 부르거든요. 그 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 주니어한테도 이제 비닐하우스라고 그러고. 나온다. 와! 갑자기 손이 바로 넣어! 야 이러니까 안 데려가겠냐고. 바로 쏘면 어셔셔터. 진짜 쩐다. 와 진짜 미쳤습니다. 손도 살려서 쭉 가서 때릴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거 준 그 킥의 강도가 오른발로 비켜 이 새끼야 누구야? 네, 토트넘 대 루도그르치 후반전이 끝났는데요. 손흥민이 들어오자마자 후반에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10초 됐나? 10초도 안 된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들어가자마자였어요 거의. 왜냐하면 후반전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2대1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스물스물 불안하죠. 네. 왜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또 원정이기도 하고 이러다가 또 동점 되고 뭐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바로 손흥민을 교체 투입하더라고요. 불안한 느낌이 들었을 때. 하지만 손흥민 들어가자마자 바로 도움을. 그 불안감을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그 스프린트 상황에서 세게 크로스했다가 슈팅하는 선수들이 킥을 딱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또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몸을 꺾어서 오른발로 정말 툭. 그러니까 잘 줬어. 정말 발만 갖다 대면 들어갈 수 있는 어시스트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로셀소가 이제 손흥민의 도움을 받아서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로셀소가 득점하자마자 손흥민한테 이러면서 줬는데 약간 고마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면 때릴 수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때릴 수도 있었어. 특히나 손흥민처럼 슈팅 좋은 선수를 그냥 때리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케인이 없는 가운데서 손흥민이 들어왔는데 손흥민이 본인이
좀 찬스에서 무리하게 슈팅을 이제 안 하려고 하더라고. 오늘 그 경기에서. 해리케인이 기존에 소니랑 같이 나왔을 때 요즘은 해리케인이 조력자 역할하고 손흥민이 골을 넣는 것처럼 마치 무리뉴가 소니 오늘은 너가 앞에 선수들을 좀 찔러줘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베르바인 쪽으로도 주고 뭐 쇄도하는 로셀수한테도 주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있죠. 이제 비니시우스 선수와 이제 베르바인 이런 선수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뒤쪽에 있는 뒤쪽에 투입된 선수는 또 은돈벨레니까. 그치.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손흥민 빼고 뭔가 볼을 잡았을 때 비단 손흥민이 한국 선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위력적으로 뭔가 기대할 만한 느낌이 안 들었어요. 기대되는 베르바인 포들이 좀 잡았을 없지. 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과 케인이 안 나오면 공격적으로 좀 답답할 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있거나 둘 다 나오면 뭐 베스트고 뭐 베르바인도 최근에 공격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약간 급해서 슈팅을 계속 때리려고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카르로스 비니시우스는 이제 적응을 좀 해나가야 되는 선수니까. 그리고 유로파에서 한번 도움했잖아요. 그렇죠. 손흥민한테. 네, 그래서 천천히 뭐 라멜라, 루카스 모라 뭐 이런 선수들도 뭐 그래도 최근에 뭐 아주 나쁘고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건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 메인이다. 나머지 선수들이 오른쪽 면에서 잘 해줘야 이들한테도 휴식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했던 선수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한 뭐 해리 케인 그리고 베일 전반전에 또 기점이 되는 패스도 좋았고 네. 그리고 호이비에르는 또 후반에 투입을 했어요. 아마 호이비에르를 투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 루도고레츠가 후반 초반에 또 득점도 했었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는 좋았고요. 뭐 로셀소도 폼이 올라오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좋았고 근데 이제 좋지 않았던 선수를 저는 3명을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BD33 BD33이요? 벤 데이비스. 네. 그 해외에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 33번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우리나라 팬들도 이제 그걸 쓰더라고. BD33. 그 다음에 HW8 해리 윙크스 8번. 그 다음에 MD2 맷 도어티 2번. 일단 벤 데이비스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쟤를. 그냥 적당한 가격에 아무 풀백만 데려와도 벤 데이비스만큼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되게 이상한 미스도 하고 그래. 그냥 이제는 형이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냥 무색무취하다 좀. 그거보다 못해요. 이게 저 선수 때문에 치명적인 어떤 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왼쪽 풀백에 레길론이 안 나오면 불안하다. 물론 레길론도 사실 수비적으로 완전히 철옹성 같은 수비를 자랑하는 선수가 아닌데 공격에 장점이 있는 선수니까 불안했고 윙크스도 이제는 중원에서 저 선수를 주력 자원 내지는 준수해서 스쿼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못합니다. 후반에 미스 엄청 많았어요. 기회를 많이 받고 있는데 성장을 잘 못하는 선수가 이제 이 다빈슨 산체스 그리고 윙크스 이런 선수들 너무 안 좋죠. 토트넘에서 네. 치명적인 미스가 있고 사실 도어티는 뭐 엄청 완전 쌉쓰레기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적한 선수니까 적응도 해야 되고 원래 백스리 윙백에 서던 선수이기 때문에 백포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좀 기대했던 것만큼의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거는 아쉽습니다. 네. 이 선수가 뭐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되게 좋은 선택을 딱 보여주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장점도 좀 덜 나오고 오늘은 좀 하면 안 되는 패스도 좀 하는 것 같고 지금의 상황이라면 오히려 오리에가 먼저 일단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는 좀 이 부상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아쉽다. 네. 그럼 오늘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본다면 3대1 상황에서도 굉장히 경기가 산만했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좀 더 후방에서 볼을 돌리면서 여유 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가만 계속 지켜보니까 왜 이러지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떤 그 벤치에서 무리뉴 감독이 그냥 넉넉하게 너그럽게 경기 운영하지 말고 계속 골을 넣어라 때려라. 이런 사인을 줬던 것 같아요. 정말 어느 정도냐면 상대방의 압박이 들어오거나 앞에 빡빡하면 뒤로 돌리면서 골키퍼한테 다시 주면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 그런 여유가 있는 팀은 그런 것도 있는데 자주 하지. 조아트가
그 루도고르츠가 간만에 공격을 하면서 가끔씩 공격을 하면서 슈팅하지 않는 이상 안 보였습니다. 그 안 보인 게 진짜 그쪽 공을 안 줘서. 네. 어. 그래서 여유 있게 안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루도고르츠도 빡빡하게 하고 중앙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되게 산만한 그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애매하게 3대 0까지 만들었다가 사실상 이길 수 있는 스코어를 만들었다 3대 3이 된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좀 로테이션을 돌렸다가 1대 0으로 진 경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뉴가 마지막까지 공격해라 더 득점해라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밀고 들어갔다. 또한 손흥민을 제외하고는 비니시우스나 베르반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하면 좋기 때문에 그런 사인을 보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손흥민도 그래서 또 좀 더 도움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3대 1이라는 스코어를 봤을 때는 뭐 기존에 있었던 베스트 11 뭐 케인, 베일 이런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요. 다음 경기 기대할 수 있겠고 유로파리그에서 좀 더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 이번에 승리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네, 중요했다. 네. 어쨌든 손흥민은 이렇게. 또다시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뉴발란스와 함께한 토트넘 대 루도고르츠 경기였습니다. 무신사에서 뉴발란스 패딩 저희가 계속 광고했죠. 너무 이쁘고 너무 괜찮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